자, 그러면은 이제 또 2019년 이후 게임 카테고리의 흐름, 꾸준하게 사랑받는 게임과 시청자들에게서 사랑을 받다가 관심이 멀어진 게임들 몇 가지 소개하면서 그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냥 채팅창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랑 이런 게 다른 거네 하면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리고요. 앞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하면서, 사실 강연이라고 하지만 유튜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제대로 좋게 강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리즘을 알려주고 그 알고리즘만 알면은 뭐 뷰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연하는 분들 예전에 진짜 많았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무슨 저런 사기꾼이 다 있나. 그럼 넌 저 사람한테 가서 뷰 뽑아서 돈 벌어 봤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유튜브는 답이 없습니다. 그 구글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봐도요,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해도 그거를 알고 있는 직원은 전 세계에 뭐 한 손가락 안에도 안 들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시간이 조금만 변해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는 계속해서 뷰가 잘 나오고 내 채널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9년 이후 게임 카테고리의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임 카테고리에서 옛날부터 정말 특이한 건데, 보통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올드 게임들 있잖아요. 그게 한 10년, 20년 되면은 다 사라졌었는데, 최근에 엄청 오래돼도 사랑받는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게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출시일이 2009년 10월 27일이에요. 지금이 2022년, 2023년이니까 거의 뭐 벌써 한 10년이 넘어갔습니다. 13년, 14년?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왜 언급을 하냐, 게임 시장의 좀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면은 게임은 그냥 게임이구나, 다 똑같은 게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령층마다 하는 게임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나와서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도 보는 애니메이션이 연령대별로 틀린 게 있어요. 뭐 로보캅폴리 같은 거를 보는 나이대가 있고, 아기상어 같은 걸 보는 나이대가 있고, 이러면서 그 연령대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거를 애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커 가다가 이제 한 5살에서 6살쯤 되면은 그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임을 제일 먼저 하냐? 바로 이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제일 먼저 해요. 제가 그래서 고민 중인 건데, 모바일 게임이 어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되게 어려요. 엄청 어리기 때문에 이 연령층이 어리다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우선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3부에서 팬층 관리할 때 팬층의 연령에 따른 차이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르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면은 쉽게 호감을 가져요. 근데 그만큼 또 빨리 그 사람을 잊습니다. 왜냐? 성인의 뭐 1시간과 성인의 1년과 어린아이의 한 3개월은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3개월만 지나도 그 대상에 관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렇게 좀 장수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6개월만 인기를 끌어도
그거 엄청 인기 많았었네.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받는 게임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령층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잖아요. 모바일 게임을 6살부터 한 18살, 12살 길면은 뭐 계속해서 하기도 하는데 보통 12살,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쯤 되면은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PC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롤, 뭐 예전에는 배틀그라운드도 했었고요. 그리고 피파,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는 오버워치, 이런 PC 게임으로 학생들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인까지 PC 게임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모바일 게임 하는 유튜버들 Q&A 같은 거 가끔씩 올린 채널들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은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뭔 얘기냐? 연령층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다. 물론 연령층이 낮은 게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유튜버는 오래오래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연령층이 낮아지면은 그 텀이 사랑받을 수 있는 텀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게임 12살부터 넘어가서 20대, 30대, 40대까지도 하는 이런 롤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1월 18일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제가 프로게이머를 관두고 군대를 늦은 나이에 가려고 준비를 할 때 당시에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살짝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이 게임을 주변 게이머 지인들이 하는 걸 보고서 아니 무슨 애기들 게임을 어른들이 하면서 막 재밌다고 깔깔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뭐 군대 나오고 사회생활도 하고 직업 준비도 하고 하다가 유튜버 하면서 마인크래프트를 알게 됐는데 그때 그 마인크래프트가 이건 걸 알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그 게임이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 그리고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연령층부터 성인 연령층까지 많이 하는데 보통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받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게 꾸준하게 사랑받았냐? 롤 같은 경우에는 팀 대전이라서 이 게임 자체가 똑같은 게임이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저도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게임이 항상 매판 다릅니다. 뭐 탑이 잘할 때도 있고 바텀이 잘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게임 양상이 항상 달라지고 캐릭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게임이 나와서 게임을 해도 안 질려요. 진짜 게임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도 다른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했는데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오픈 월드 게임인데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은 안 해보셨죠? 네네. 본 적은 계시고요. 저도 이거를 컨텐츠 때문에 했는데 우선 게임을 뭐 야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깬다는 목적으로 하면은 이 목적이 있기는 한데 그냥 이게 무한대라는 무한대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게임 안에서 건축도 할 수 있고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게임의 컨텐츠가 늘어나는 그런 게임이에요. 오픈월드 게임. 저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과거의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인크래프트를 내가 해서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은 나는 20년 동안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메인 컨텐츠를 얻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만큼 이걸 꽉 쥐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자, 장기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추가된 날짜를 최신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잠들 최신순에서도 계속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순으로 했을 때 이게 오래된 순 그게 빠져버렸네요. 이게 오래된 순으로 제가 바꿔놓은 그 스크린샷이 있었는데 8년 전에도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밑에 있구나. 이게 가려져서 이것 때문에. 네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최신순으로 된 게 여기 있는 거고 이 밑에 게 마인크래프트인데 8년 전에도 마인크래프트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8년 전에도 40만 뷰, 20만 뷰, 100만 뷰, 150만 뷰. 8년 동안 한 달에 보통 컨텐츠를 15개에서 20개를 올리는데 똑같은 컨텐츠를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연금 복권 있죠. 연금 복권 1등에 한 10번 당첨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잠깐 동안 뷰가 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뷰가 왜 잘 나왔냐? 제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해서 시청자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브롤 때문에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까지 봐줬어요. 그래서 뷰가 잘 나왔는데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마인크래프트를 보는 친구들이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올리면 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자리 잡은 유튜버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래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롤, 마인크래프트. 그럼 그런 자리 잡은 유튜버들과의 경쟁에서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도전해볼 만하기는 한데 어렵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고 대신에 성공만 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메인 콘텐츠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롤과 마인크래프트 요런 콘텐츠들이 있고 자 이제 시청자들 관심에서 또 멀어진 게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클래시 로얄과 브롤스타즈 제가 했던 게임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게임들의 특징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층이 좀 어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게임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게임은 제가 아까 연령층이 어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시 로얄은 어리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일부에서 옛날에는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좀 세게 하고 약간 과격한 표현, 액션 이런 거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클래시 로얄 시절에는 시청자층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20대, 30대. 이 게임은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까지 다 하는 진짜 모바일 게임에서는 입지전적인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임도 2년, 3년, 4년이 지나니까 컨텐츠가 고갈되고 사람들이 이제 지루해서 떠나고 이러면서 유저들이 이탈해서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됐죠. 아직까지도 DAU나 MAU나 이런 수치 그리고 뭐 매출액 이런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게임들이. 근데 유튜브 시장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봐야죠. 왜냐?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고일 대로 고인 거예요.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 안 찾아보거든요. 유튜브가 뜨려면은 특히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저 게임 새로 나왔으니까 나도 좀 배워보고 싶네? 그런 게임들? 아니면 새로운 게임이라서 저 게임 재밌네? 그럼 나도 저 게임을 좀 찾아봐야겠네? 이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이 잘 먹히는데 이게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브롤스타즈라는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래 가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그 구글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1등. 그거를 거의 뭐 한 달 정도 유지하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개월을 가면은 대박이다. 6개월을 인기를 끌면 그 게임은 진짜 초초 대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인기를 끈 게임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임 2개, 그리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시면서 또 성인분들 중에는 그럼 왜 MMORPG는 언급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MAU, 동시 접속자 수, 1일 접속자 수, 한 달 접속자 수가 많은 게임들, 이런 게임들은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뷰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매출액이 높은 MMORPG류가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항상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두 장르는 같은 모바일 게임이지만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탈 것이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같이 탈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되면서 유저들이 이탈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유튜브 게임 시장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임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참 자주 찾아봤던, 먹방을 저는 거의 찾아보질 않았지만 1세대 먹방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뷰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유튜버가 바로 승우 아빠님이라는 유튜버인데, 똑같은 먹방 카테고리예요. 근데 1세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을 하신 분인데, 뭐 영상을 보면은 차이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튜버 세계에서도 게임, 먹방, 뭐 또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뭐 어떤 카테고리, 화장품이든 브이로그든, 예를 들어서 역캠이라고 하나요? 브이로그? 1세대 유튜버들이 이제 여성 유튜버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또 새로운 젊고 이쁜 유튜버들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유튜브 시장이. 전 국민의 유튜버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연예인 준비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끼와 재능이 있으니까 연예인을 준비하는 거겠죠? 전부 다 유튜버를 해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빈번하게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이거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1세대에 처음으로 가는 유튜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크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있기는 함.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확고한 팬층을 보유한 유튜버가 있으면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감스트, 피파. 사실 게임 유튜버라고 좀 보기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캐릭터가 너무 좋고 사람 자체가 재밌는 그런 채널이기는 한데, 피파의 그냥 절대 지존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딱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정말 강한, 정말 압도적인 유튜버가 하나 있다. 그럼 그 카테고리는 또 치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을 때 피파를 해보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피파? 그래, 옛날에 나도 피파를 해보기는 했으니까, 물론 제가 했었던 피파는
피파 98입니다.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은 피파 98이라고 하면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386 컴퓨터로 막 486 컴퓨터로 하던 피파 98 세대인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압도적인 강자가 있어서 도저히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피파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튜버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유튜버들 있죠. 뭐 악어, 잠들, 그리고 뭐 도티 이런 식으로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이 이미 마인크래프트라는 파이의 커다란 부분을 다 먹고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조금도 이제 또 중간 소규모의 유튜버들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 비집고 가서 내가 조그만한 가루를 먹어가면서 채널을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결정한 거는 뭐 내가 모바일 게임 유튜버로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이거를 해야겠다. 단 한 가지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는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본인 카테고리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널 아트마저 강하네요. 그러게요. 채널 아트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야, 이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저는 채널 아트를 처음에는 제가 만들다가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그리는 친구한테 맡겼었는데 그래서 조금 나아졌었거든요. 사실 요 정도면은 채널 아트에서 거의 뭐 SSS 등급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채널 아트 잘 만들고 제목 잘 짓고 뭐 이런 거에다가 뭐 표현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저는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일부에서 성묘 육모장이라는 채널 보여드렸죠. 40만 뷰인데 채널 아트나 뭐 아무것도 없는 채널. 그냥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 그리고 팬층, 팬덤 이 두 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고한 팬층을 보유한 유튜버. 아까 제가 롤이라는 게임이 또 오래된다고 그랬었죠. 뭐 페이커. 아니 저는 진짜 이거는 양민학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연봉도 50억이 넘는데 유튜브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유튜버들 좀 중간 규모 유튜버들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이건 양민학살인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유저의 유입이 없는 게임 대표적인 거 카트라이더. 저도 이제 이 게임을 했었는데 이 게임도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제 게임이 망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에서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게임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오래돼서 이제 수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카트라이더 같이 새로운 유저의 유입이 없으면은 망하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거의 게임이 망하는 게 방식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신규 유저의 유입이 없다. 그러면서 고인물만 남는다. 그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게임 업계에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유저 유입이 꾸준하게 지속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튜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처음 시작한 6년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뭐냐? 바로 채널의 구독자 증가량이거든요. 채널에서 구독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생명이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있는 저를 알고 있는 저희 클랜 동생들은 뽀꾸 형 그럼 형 45만까지 갔다 지금 37만이니까 형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제 얘기예요. 이 새로운 유저의 유입이 없으면은 게임이 망하듯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널의 생명은 다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구독자 40만 명이 있다. 그리고 신규 유입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 40만 명이 남아있으면서 신규 유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도 여기 40만 명 중에 구독자는 남아있지만 사실 죽은 구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저 유입이 되면서 구독자가 증가가 돼야지 그나마 채널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구독자가 유입이 되면서 막 채널 규모가 점점 엄청 커진다. 그럼 그때 이제 성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뷰도 아니고 뭐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뭐 총 시간, 뭐 돈 얼마 버는지 그런 거 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 증가량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증가하잖아요. 뭐 이거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구독자가 증가한다면은 무조건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뷰 수익도 무조건 따라와요. 제가 뷰 수익을 요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뷰 수익을 뭐 한 달에 2, 3천 넘게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구독자 증가율이 한 달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무조건 가장 중요한 수치는 구독자 증가율이다. 다른 수치보다. 채널에서 기준이고요. 영상 개별적으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수치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청 지속 시간 같은 거.